네, 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파이코인 대문도 바뀌었고요. 대문을 바뀌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브도 올려주시고 해서 저도 봤는데, 이번에 3월 1일 날, 채굴률이 확 떨어진 것 같고, 이제 말씀하신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지금 파이커머스에 대한 것도 파이커머스에 대한 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해커톤 대회에서 1등 한 사람들을 10,000파이를 주면서 왜 10,000파이를 줬는지에 대한 설명도 있었어요. 이거 보게 되시면은요, 아마 나이 한 40, 50, 60, 그 이상 되신 분들은, 야, 이거 파이코인이 암호화폐 중에, 물론 비트코인 같은 것, 그런 비트코인을 넘어갈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그건 안 되죠. 기본 건 완전히, 그러니까 파이코인과 비트코인은 전혀 다른 코인이거든요. 그 형태는 똑같은 암호화폐지만 형태의 너머의 내용을 볼 줄 알게 되면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암호화폐 중에는 넘버원이 확실히 될 수 있다. 그거를 연세 드신 분이나 경제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납득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연휴 마지막 날에. 가령 이제 이거 아시는 분 계시죠? 전 처음에 이거를 쿼바디스라는 영화에서 데보라카라는 여자가 이제 바닥에다가 물고기 그림을 그리는 거를 보고 알았어요. 기독교의 상징이죠. 물고기. 불교도 물고기를 상징으로 합니다. 물고기를 상징으로 합니다. 이렇게 물고기를 상징으로 하는데, 기독교는 왜 물고기를 상징으로 하는지 제가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불교를 물고기로 하는 거는, 물고기는 24시간 동안 눈을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발 눈을 떠라, 이런 의미로 이제 눈은 떠라 이 신봉사들아, 이제 그런 가르침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 예수님 나신 거로부터 올해가 이제 2024년이지만 그 2000년간 그 예수님 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간이 이제 그 물고기 자리 시대였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불교에서 이걸 쓰는 거는, 제발 두 눈 떠라. 맨날 그 형태 껍데기만 보냐. 어떻게 그 뒤에는 못 보냐, 이 바보들아. 이제 그게 이제 불교죠. 그렇지만 아무튼, 아마 예수님도 그런 의미에서 물고기를 쓰셨을 것 같아요. 물고기는 두 눈 뜨고 있으니까 두 눈 떠야지 되잖아요. 이게 이제 그 블로그에 또 뜬 거예요. 해커톤 이거를. 제가 얘네들 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1파이 3,000불 얘기하는 거예요. 저보고 왜 3,000불이라고 그렇게 뻥을 치냐. 뻥을 치는지 아는지 시간 지나면 보세요. 3,000불 갈 수밖에 없지. 왜 그러느냐. 차분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화폐혁명을 하겠다는 사람이라고요. 화폐혁명을 하겠다고 두 부부가 얘기를 해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8.15 해방 이후에 이제 그 남한과 북한의 돈이에요. 북한은 1940, 오른쪽이 이게 그 북한의 돈이에요. 더 정확히는 이제 소련군 군표죠. 소련군 군표로 소련이 이거를 북한에 들어오자마자 그때까지 이제 북한에서 통용이 되고 있던 조선은행권, 그 다음에 일본은행권 다 썼으니까요. 그거를 1945년도에 해방이 됐지만 아까 조선은행권도 있었고 일본은행권도 같이 이제 한반도에서 쓰고 있었는데, 45년 8.15 이후에 소련군은 들어오자마자 그걸 다 걷었어요. 다 걷어가지고 저 돈을 만들었다고요. 저 북한 돈을 만들었다고요. 소련군에서 발행한 거죠. 저 돈을 통용을 시켰다고요. 그러면서 북한 38선 이북 쪽에 있던 조선은행권과 그 일본은행권을 다 걷어들인 다음에 전부 남쪽으로 보내버렸죠. 남쪽에 이제 남노당한테. 그러니까 그때 옛날 어른들한테 보면은 어떤 사상이 있어서 그런 남노당에 가입한 게 아니라 거기 가면 돈을 주니까.
북한에서 거둔 돈을 군자금으로 막 뿌리니까. 그래서 남노당 가입하면 돈도 주고 이래갖고서 굉장히 많이 북한에서 거둔 돈이 남한으로 다 내려왔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남한 쪽에서는 1952년이 돼서야 비로소 화폐개혁이라는 걸 해요. 북한은 1945년도에 화폐개혁을 했고 남한은 1952년도에 화폐개혁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잘 살았겠어요? 화폐개혁을 해갖고 새로운 체제로 딱 하는 게 잘 살았죠. 그럼 남한은 바보 같아서 화폐개혁을 못했느냐? 화폐개혁을 할 수가 없었죠. 일단은 소련 군표를 저렇게 돌렸고 정부 수립이 된 거는 1948년도니까 뭐 정부가 없는데 뭐 무슨 화폐개혁을 해요? 미국이 미국 군표를 발행했으면 되겠지만 그때 한국에 와 있던 하지 중장은 뭐 그냥 군인이지 경제가 아니었으니까 전략가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북한은 뭐 처음부터 저런 이제 공산화 전략 같은 게 있었으니까 소련군 군표가 이렇게 있었었죠. 화폐혁명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죠. 화폐혁명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파이코인에서. 그런데 역사적으로도 이런데 이게 뭐 제가 그러니까 작년 말에 이제 그 맥켄지에서 나온 그 한국 경제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IMF 때 증권회사에 있을 때 맥켄지가 한국 망한다 그럴 때 자식들이 장난치나? 그랬더니 맥켄지 말대로 정말 한국이 망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맥켄지 레포트에 대한 관심이 지금도 있어요. 뭐 20년이 지나도. 그래서 얼마 전에 이게 나와서 이제 이걸 보는데 다 공부한 다음에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한국이 왜 성장했느냐?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제 위기가 다시 왔는데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 위기가 왔죠. 한국은 시장 주도 수요 진작 성장 모델을 했다라는 거예요. 시장 주도 시장에서 주도하는 그렇죠. 사실은 한국이 이게 시장 주도 성장으로 바뀐 게 1978년도 초라고 그러더라고요. 1979년도. 예, 1979년도 그러니까 그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3차 오일 쇼크 끝나고 난 다음에 시장 주도 정책으로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갖고 뭐 지금 두산중공업 이런 거 다 한국중공업이었고 뭐 유공 뭐 나중에 다 이제 뭐 유공 그다음에 뭐 저기 SK 이동통신 심지어 좀 워커힐 호텔 뭐 아무튼 정부에서 그 키웠던 거를 민간으로 급속히 다 막 이관을 하는 거죠. 대한항공도 그랬고 뭐 그래갖고 덕본 재벌 기업들이 많죠. 껍죽대다가 IMF 때 망하기도 했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가 뭐였느냐 시장 주도 수요 진작 성장 모델이 아니고 우리가 그 전까지는 뭐였느냐 정부 주도 투자 성장 모델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됐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됐죠. 그래서 지금도 이거 갖고 말이 많지만 파이코인은 뭐를 하는 거죠? 다른 코인과 다르게 파이코인의 화폐혁명은 어떻게 하는 거죠? 다른 코인은 정부 주도 투자 성장 모델처럼 하는 거예요. 정부 주도. 그러니까 파이처럼 막 해커톤, 뭐 커머스 이런 거 하지 않아요. 몇 명의 천재와 몇 명의 힘 있는 자들이 암호화폐를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대표적인 게 리플이고 뭐 대표적인 게 바이낸스고 심지어 도지코인과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투자를 일으켜서 그것이 뭐 빨리 상장을 해서 돈을 만들어서 하건 정부 주도 투자 성장 모델로 다 갔죠. 그런데 파이코인은 그렇게 안 갔어요. 무슨 해커톤이니 무슨 파이 결제니 뭐 파이 최신이 뭐 파이어사이드 포럼이니 해서
시장 주도 수요 성장 모델로 갔어요. 거기다가 다른 코인과는 다르게 핸드폰으로 채굴할 수 있고 유틸리티 참여하고 뭐 하고 하게 되면서 어떤 들고 있는 핸드폰 소득 주도 성장과 시장 주도 성장을 같이 하는 거죠. 지금은 같이 해야 될 때거든요. 우리나라가 소득 주도 성장을 하면서 뭐 시간당 임금이 오르고 기업체들 뭐 죽어나간다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지금 그렇지만 이제 기업들이 적응해 가고 있는 거죠. 적응해 가고 있고. 그 시장 주도 성장을 한국이 1979년도에 시작하면서부터 다른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왔는데 지금 시장 주도에서 이제 소득 주도로 지금 오다가 보니까 여기서 지금 S커브를 만나가지고 지금 한국이 이 고비를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에 있다라는 것이 맥킨지 코리아 레포트의 핵심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대문 바뀐 거 보세요. 대문이 제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3월 채굴률을 줄어가지고 채굴률이 팍 줄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본격적으로 파이커머스 대문에 딱 떼우고 이거 들어가서 이거 내용을 보는 시장 주도 수요 창출 경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원조만 받다가 해방 이후에 원조만 받다가 2009년도부터 우리나라가 원조하는 나라로 바뀌었죠. 왜 바뀌었죠? 어떤 나라도 안 하던 시장 주도 수요 창출 경제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중국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시장 주도 수요 창출 경제로 가다가 시진핑 들어서고 난 다음에 뭐 기업체들 때려잡고 정부 주도 투자 경제로 바뀐 거 아니에요. 정부 주도 투자 경제로 바뀌고 그래야지 국민들을 부자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나라 절단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델처럼 중국이 따라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안 되겠네 싶어서 바꾸면서 중국이 망한 거거든요. 태국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아르헨티나가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몇몇 나라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지만 결국은 한국한테 뒤집힌 게 시장 주도 수요 창출 경제를 한국이 굉장히 빨리 했고 지금까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일본도 초과했죠. 지금 일본 요즘 세대들과 이제 우리 같은 세대 일본에 대한 열등감보다 일본에 대한 자신감이 우리 젊은 사람들은 많죠. 왜 그러냐면 일본이 경제 투명성이 안 돼 있거든요. 한국은 경제 투명성도 1978년도에 했어요. 부가세 했거든요. 부가세는 투명하게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돈 있는 놈이나 돈 없는 놈이나 보석 사는 놈이나 담배 사는 놈이나 라면 사는 놈이나 세금 부가세 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었죠. 부가세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부가세를 일본보다 먼저 했거든요. 파이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투명성이잖아요. 트랜스퍼런시. 그 대표적인 게 KYC고 법인 안 되고 가짜 계정 안 되고 개인이라고 그러지만 개인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체크하고. 그러니까 얘네는 시장 주도 수요 창출 경제, 소득 주도 경제, 경제 투명성,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거를 다 해요. 그런데 어떻게 얘네들이 1등 안 된다는 거예요? 증권형 암호화폐 중에는 반드시 얘네가 1등이 되고 전체를 다 담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3,000불? 가죠. 당연히 그 이상도 가죠. 경제의 흐름과 경제를 조금 아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거 잘못하다간 다 죽어요. 이런 거 잘못하다간 다 죽어요. 어느 나라 경제도 왜 국민들이 너무 많이 알으면 지네들이 먹을 게 없거든. 제가 얼마 전에 파이코인, 비트코인 키프로처럼 올라갑니다. GDP 균형 방정식을 보게 되면 0이 되는데 중국은 0을 이상한 것으로 맞췄습니다.
물론 러시아도 좀 그렇게 이상하게 맞춥니다. 그렇게 이상하게 맞추면 어떻게 되느냐? 투기성 자금이 하늘에 둥둥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 투기성 자금은 분명히 무언가로 바뀌어서 외국으로 나가든지 안 그러면은 숨겨둬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있는 코인이 파이코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띠아팡 이 사람 중국 사람인데 얼마 전에 중국도 갔다 온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태어난 중국 사람입니까? 중국에서 태어난 중국 사람입니까? 제가 물어봤죠. 가령 똑같은 한국 사람도요. 똑같은 한국 사람도 미국에 유학을 가서 명문대학, 좋은 대학 가면은요.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대학교 나오고 미국 유학 온 사람들은 학점도 잘 받아요. 재미교포나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온 사람들은 학점 교수들이 잘 안 줘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요. 외국에서 다 학교 나오고 한국에 온 사람들은 학점 잘 주고 졸업도 잘 시켜요. 왜? 얘는 지네 나라 가서 나중에 친한파가 될 애거든. 그 나라에서 인테리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졸업장 줘서 기분 좋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미국도 그래요. 한국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유학 갔거나 교포다. 얘네들은 미국에서 취직할 애들이고 미국에서 먹고 살 애들이니까 미국 애들하고 똑같이 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세상은 반드시 공으로 돌아가기는 돌아가지만 이 공을 영을 만들기를 균형재정 방정식으로 0을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그게 이상하게 뒤로 숨긴 돈은 어딘가로 삐져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청띠아팡이 귀주성 출신이야? 이건 뭐 틀림없네. 그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기다가 덧붙여서 얘네들 하는 거 보면 대한민국이 1970년도, 80년도 그리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랑 똑같네? 정부주도 투자경제가 아니네? 시장주도 수요경제네? 거기다가 소득주도 성장까지 하고 있네? 지금 맥켄지 모델을 봐도 시장 중심에서 소득주도로 가는데 지금 이걸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왜 그러냐면 기업의 의욕이 떨어지거든요. 월급 많아지고 이게 인건비 많아지고. 그런데 파이코인이 대한민국 성장 모델로 지금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거죠. 반드시 성장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그 대문 바뀐 거, 해커톤 얘네들을 1등한 거, 어떤 사람들한테 뭐 회사에서도 인사정책을 보게 되면 이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뭐 대통령이 생기면 어떤 사람을 쓰는지를 봐서 쟤네들은 뭐 어떻게 하나 보다 대충 아는 것처럼 그런 상벌 정책, 상을 누구를 주고 벌을 어떤 거를 주는가를 보면 대충 알 수 있죠. 그래서 요번에 해커톤 1월달 이거 3월 1일날 발표한 시상을 한 거 보면요. 이게 이제 그 목차예요. 그 맥켄지 갈림길에선 대한민국, 한국을 둘러싼 먹구름, 한국의 신규 성장 모델. 이게 지금 시장 중심하고 이제 소득 주도하고 이게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거고 2040년 뭐 이러고 끓는 물속 개구리를 냄비 밖으로 꺼내야 될 때 그냥 지금 이런 거예요. 제가 몇 페이지 안 되지만 자세히 보고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파이 해커톤 우승 만파이 받은 데는 컨트리 오브 파이다. 컨트리 오브 파이에 1월에 우승하고 만파이 상금을 줬는데 어떤 거를 줬냐면요. 파이챗하고 상관돼 좋아요, 팔로우, 댓글 등 사람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거기다가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 것처럼 그러면서 이게 직관적이고 기능적이고 인터페이스 좋고 아무튼 UX, UI에 잘 돼서 차별화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거는 암호화폐 파이의 통합이라는 거예요. 암호화폐 파이의 통합. 이거는 제가 디테일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암호화폐 파이를 통합하게 되면은
결제라든지 여러 면에서 유용성이 있고, 이게 파이 통합은 그냥 SNS 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시장에서의 모든 참여자들에게도 가능한, 그러면서 SNS와 결제 기능, 커머스 사이에 교차점에 있는 거로 했다. 그러니까 구매자와 판매자, 쇼핑객들이 이 컨트리 오브 파이의 방식을 하게 되면은 이게 뭔가 굉장히 유용하다. 지금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시장 주도 수요 창출, 원래는 시장 기반 소비 창출 이렇게도 하죠. 이거랑 반대되는 게 이제 정부 중심 투자 창출이죠. 근데 정부 중심 투자 창출은 그거는 초창기에 독재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국가의 자산이 없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자산을 모으는 과정에서 필요한 거고, 나머지는 자생적으로 시장 기반 수요 창출, 시장 기반 소비 창출이 돼야 되는데, 이 시장 기반 수요 창출, 이 시장 기반 소비 창출이 잘 되는 것과 못 되는 것의 차이가 언제 나타났냐면 코로나 때 나타났죠. 사람들 못 움직이게 하고, 그러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한국이 이거를 그나마 코로나 경제 때 잘 버텼잖아요. 중국은 이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로 코로나 정책이 끝나면 중국이 살아날 거로 봤지만 못 살아났죠. 시장이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소득도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사실 중국의 문제거든요. 한국한테 껍데기만 배운 거고 그냥 잘났다 그러면서 너무 일찍 진도가 나가버린 거죠. 그런데 파이는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굉장히 유사한 정책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한국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같은 거를 핸드폰에다가 하기만 하면 1파이, 뭐 유틸리티 하면 또 얼마, 뭐 이렇게 리퍼럴 그룹 하면 또 얼마, 이래갖고 계속 소득주도 성장과 이런 파이 커머스나 해커톤 같은 거를 해서 시장 중심 수요 창출을 동시에 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게 화폐혁명이거든요. 그래서 경제 쪽으로 오늘은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3,000불만 가요. 시간 너무 촉박하게 보지 마시고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북한의 화폐개혁과 남한의 화폐개혁, 1952년도에나 화폐개혁을 했어요. 남한은. 북한에서 소련군 군표로 바꿔서 한 게 남한에 막 번지니까, 이거 뭐 빨갱이도 갖고 있고 빨치다슴도 갖고 있고 뭐 이놈도 갖고 있고 저놈도 갖고 있고 뭐 친일파도 갖고 있고 매국노도 다 한번 바꾼 거죠. 전쟁 중에 1952년도에 그렇게 된 거죠. 투명성이 없었으니까. 투명하게 만들려고 한 거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 투명성은 파이가 제일 잘하고 있잖아요. KYC로. 성공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 달았던 것처럼 암호화폐 중, 비트코인은 아니지만 다른 증권형 암호화폐 중에는 파이코인이 넘버 원으로 될 수밖에 없는 길로 가고 있다. 근데 뭐가 걱정인데, 기다리면 되는데, 그 소리죠. 감사합니다.